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보는 판결록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판결록 뭔가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네, 판결록 하니까 좀 장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안에 좀 화제가 되거나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판례를 이제 선별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아주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소개할 화제의 판결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걸까요? 대학에 그 시간 강사로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업 시간 강사, 전문적으로 그 학교에서 시간 강사 일을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비전업, 보통 비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있을 때만 가서 필요할 때만 가서 시간 강사 일을 하시는 이렇게 차별이 이런 경우를 나눠서 강사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임금, 그 시간당 급여 차이를 두는 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A라는 분이 시간 강사 일을 하시는데 그 국립대학교에 시간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전업, 거기에는 비전업 전문적으로 그 시간에 그 대학에서 일을 하는 거를 시간당 8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네. 비전업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시간 강사 일을 하셨는데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A라는 분이 난 전업 시간 강사다라고 학교에 고지를 하고 전업 시간 강사 1시간당 8만 원에 해당되는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이제 대학교에서 알게 됐어요. 여기서 다른 데서 일을 해서 어떤 수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국립대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비전업이 아니라 전업이 아니라 비전업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업으로서 계산해서 지급했던 것을 모두 환수를 하고 앞으로 비전업에 해당하는 시간당 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고요. 여기서 A라는 그 시간 강사분이 이거 부당한 차별 대우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전업 강사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급여가 제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전업이라고 해서 이제 타갔으니까 그거 좀 반환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비전업으로서의 그 강의료를 좀 지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재판부와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고 해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심, 2심은 학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대법원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업과 전업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근로 내용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지만 그 외부적인 원인에 따라서 하는 거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좀 달리했습니다. 1심, 2심에서 전부 징계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거는 좀 드문 그러게요. 케이스인데요. 결정적으로 그 쟁점의 요지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에는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노동자는 그런 원칙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원칙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이런 거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전업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해요. 예, 아까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법원에서는 지금 전업과 비전업의 기준을 명백히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업이 대학교에 소속돼서 시간 강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출강은 하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사안에. 설령 근로계약서에 전업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비전업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내용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사정 예를 들면 사용자, 학교의 재정 사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그 시간 강사 일 급여 자체를 차등을 두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반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8시간 일한 것과 6시간 일한 것, 또 강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는 모두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똑같은 뭐 옆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고 똑같은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했으면 사실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임금을 지급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수입이 있다라는 그 사정만으로 나의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얼핏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파장이 굉장히 좀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 그렇게 차등을 두는 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물론 대법원에서 하는 거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다른 대학교, 비슷한 경우에 있는 대학교가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해당되는 다른 분들이 뭐 소송을 하는 그렇죠. 움직임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난 이후에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학교가 소급해서 다시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생겨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 이렇게 1, 2심과는 좀 다르게 뒤집혀서 나오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결의 내용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사실은 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한번 소송해서 좀 이겨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파장도 굉장히 컸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함께 해봤습니다.